만일 ADHD가 없는 아이가 그걸 쓰면은요, 그건 위험해요. 그 왜냐면 이게 스티뮬런트인데 아이가 하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잔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약물 리탈린이죠. 메틸페니데이트가 성분명이고요. 이제 거기서 나온 약 중에서 한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거에 했던 그 메틸페니데이트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으신데, 한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은 short acting, IR이라고 이제 immediate reacting 하는 그거, short acting이 한 3시간 내지 4시간 몸 안에 있는 것을 리탈린이라고 그러고, 이제 메틸페니데이트 똑같은 성분이지만 그 캡슐에다가 이렇게 잘 아주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복용하면은 그 껍질 쪽에 조금 약이 들어 있어서 우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다가, 그다음에 그 위산이 이렇게 거기 쪽에서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안에 있는 펌프가 계속 약을 10시간 아니면 12시간 동안 쭉 아주 스테디하게 내보냄으로써 약을 쓰는 분들이 어텐션이라던가 행동 조절이라던가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이 이제 컨설타이죠. 리탈린하고 컨설타가 지금 제 생각에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유일한 주의산만증 치료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스티뮬런트 중에서는 물론 이제 아토목세틴, 이게 이제 스트레타라는 브랜드 네임으로도 이제 쓰이는데 그 약도 있지만, 이 리탈린이나 이 컨설타 같이 이렇게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금방 효과가 이렇게 많이 나고 아주 이런 약은 아니지요. 그거는 좀 더 마일드하고, 왜냐면 메틸페니데이트는 주로 도파민을 갖다 인크리즈 시키는데 아토목세틴은 노에피네프린을 많이 인크리즈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에피네프린하고 도파민이 둘 다 그 어텐션을 갖다가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인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그런 점에서는 참 한국에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에더럴, 그가 엠페타민 계통의 그 약이 참 잘 듣습니다.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보다 조금 더 강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스트롱하니까 혹시라도 남용이 될 이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는요, 리탈린을 쓰던 분들이 애가 부작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울고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무드가 내려가고. 그러면은 애들을 바꿔주면은요, 또 그런 게 없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있으면은 좀 더 용이할 텐데, 그 리탈린은요, 제약회사에 일하시는 케미스트겠죠. 그분이 이제 만드신 겁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그때 자기 와이프가 이게 전구를 치는데 아마 이 약을 써봤더니 굉장히 더 이게 정신이 바짝 나고 이 조절이 잘 되니까 전구를 더 잘 치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리탈린이라고 붙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리타였거든요. RITA. 근데 LIN 붙여가지고 이름이 리탈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성제를 막 문제아들한테 너무 ADHD 있고, 옛날에는 이제 ADHD도 잘 몰랐죠. 그 ADHD라는 것이 정식으로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거기에 들어간 것이 DSM-3였습니다. 그게 막 196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ADD가 있고 ADHD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눴었죠. 그러나 DSM-4에서는 이게 둘이 다 똑같은 거다. 그 대신 하나는 어텐션이 좀 안 돼서 inattentive 타입이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붕상하는 타입들이고, 두 번째는 하이퍼액티브하고 임펄시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동 항진돼 있고 충동성이 많은 그런 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브 그룹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다 있는 컴바인드 타입이다. 두뇌의 병이니까 두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수록 이게 조금씩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ADHD라는 진단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ADHD가 있는 애들은요,
대개 보면은 멀쩡해요. IQ는 또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대개 보통 사람들이 80하고 120 사이거든요. 이렇게 벨컵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쪽에서 조금 120 넘어가면 약간 천재고 80보다 조금 떨어지면 이제 약간 전응해지는 거고 뭐 이렇지요. 그런데 그 얘네들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거나 가서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특징이 새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 거 있으면 새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지요. 그래서 애들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1학기 때는 잘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새 거고 친구들도 새 거고 또 다 새로우니까 익사이트가 되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2학기쯤 되면요, 공부가 그전같이 잘 안 돼요. 다 뭐 똑같은 선생님이다, 똑같은 친구니까. 그래서 이 ADHD의 특징들이 이런데 그게 금방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두뇌의 문제니까 한동안 미국에서는요, 그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ADHD는 이건 의사하고 제약회사하고 짜고 만든 거야. 뭐 멀쩡한 애들 가지고 왜 약이라고 뭐 이런 걸 만들었어. 막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이번에 DSM-5도 계속 거기 ADHD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변한 거는 크라이테리아에서 하이퍼액티브 타입은 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미팅하다가도 들락날락하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물 먹는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클래스에서도 그렇고요. 그 가만히 이렇게 줄 서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줄 서가지고 나란히 쓰는 거 정말 못합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1988년 올림픽 할 때까지. 그러나 올림픽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전두엽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ADHD라는 게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줄 쫙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요, 한국이. 하이퍼 액티비티하고 임펄시비티가 있는, 꽤 심하게 있는 게 이제 그 하이퍼 액티브 타입의 ADHD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린애들도요, 이 자동차 기어가 이게 막 우르릉 해서 언제나 팍 튀어나갈 것 같은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얘네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도 애기들이 있는 데가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거기서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특히 말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하이퍼 액티브 타입들이고, 이너텐티브 타입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애들이 이제 많은데 60 내지 70%는 어른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는 조금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비슷한 게 많지요. 그 이너텐티브 타입은요, 이제 대개는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이러면은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왜 그냥 똑같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인토네이션 변화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애들이 금방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이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어텐티브 타입은 대개 증상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하기를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 하다가는 자기가 지루해질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숙제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누가 옆에 있으면 좀 더 잘 되는 거죠. 바디 더블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 같이 있으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야말로 정말 가정교사가 있으면 도움이 좀 되지요. 근데 부모는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화가 나기 때문에 서로 신경질을 부리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질 못하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그래서 부모님 절대로 아이들 ADHD 있는 애들 가리키거나 뭐 이렇게 숙제 같이 하시지 마십시오. 그 이너텐티브 타입은 어떤 데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디테일한 거를 갖다 잘못해요. 제가 ADHD가 있는데 제가 이너텐티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를 어느 병원에다 보낸다? 그럼 이제 중요한 그 72hour hold, 이게 법적인 종이거든요. 그거 다 쓰잖아요. 쫙 써요. 근데 어떤 때는요, 환자랑 그게 도로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인을 안 한 거 있죠. 이렇게 시컨 가운데 건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하는 게 이 ADHD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너텐티브 타입은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물건도 많이 잊어버리고, 저는 뭐 연필 뭐 오만 가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이게 뭔가 자기가 하나 쏠리면 거기에만 그냥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오버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바꿔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 걸 뭐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못하고 게임만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이제 inattentive 타입들이고요. 한 1930년대 벌써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자기 이제 친척이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딸이 약간 그 디서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심한 ADHD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좀 있었고 뉴럴로지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 모으는 장소를 갖다 건설하고 이 의사가 거기 가서 걔네들을 갖다 도울 때 어떤 걸 했냐면 이분이요 그때 덱세드린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암페타민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썼더니 문제가 있던 애들이 굉장히 감해지고 어텐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왜 그렇다는 거를 갖다 증명하기가 힘든 것이 그때는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거든요. 암페타민이나 리탈린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산만증이라는 병은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에 계속 이제 문제가 계속되는 건데 뭐냐면은 두뇌 안에 있는 뇌 전파 물질 뉴런에서 그 다음 시냅스로 갔다가 시냅스에서 그 다음 뉴런을 가서 가는 그 시냅스로 이렇게 보내는 물질들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노에피네프린, 가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몰랐을 때거든요. 1990년도가 돼서야 우리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게 잘 안 나오는 애들한테 이제 거기를 갖다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도파민을 나오게 한 거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전두엽의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은 벌써 리탈린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틸페니데이트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아주 결정적으로 리탈린이 중요하다는 거를 갖다가 보인 그 실험이 미국에서 MTA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9살 정도 된 ADHD가 있는 애들을 갖다가 한 5,000명 정도를 갖다가 각 의과대학에서 6개 의과대학에서 자기네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이 리탈린을 갖다가 하루에 이제 3번씩 줬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한 3시간 가니까 아침 먹고 하나 먹고 점심 먹고 하나 먹고 저녁 때만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저는 대개 2번만 줍니다. 왜냐면 저녁 때까지 줬다가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뭐 아침에 먹고 가서 학교에 가서 좀 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 이제 널스한테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안 갈 때도 있고 널스들이 그걸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 보고 가능하면은 그냥 아이들 학교에서 픽업하자마자 스낵 주면서 리타닌을 줘가지고 30분 후에 조금 있다 쉬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숙제 먼저 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 MTA 스터디를 하는데 남부, 동부, 서부, 카나다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 군데서만 이렇게 다 하면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편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뚝뚝 떨어진 대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리턴을 갖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주면서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을 먹는 애들도 있고 밀가루 약을 먹는 애들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뭘 먹는지. 그래가지고 치료를 쭉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봅니다. 리서치하는 사람만 누가 뭘 먹었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게 이걸 한 걸 보니까 한 70%에서 이 약을 쓴 애들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30%에서 좋아진 거는 그 약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플라시보 이펙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밀가루 약 먹고도요 막 토하고 막 부작용 났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심리적으로 그만큼 약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스트롱한 거죠. 그래서 30% 정도는 플라시보 때문에 나는 많이 좋아졌다 이거 생각을 하게 되고 의사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이런 아이들에게 10명 중에서 7명에서는 좋아졌다. 그리고 그때 이제 3명은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쓴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다시 암페타민, 애들을 줬더니 10%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게 두 가지 약을 오히려 트라이함으로써 그러면 80%가 약을 써서 좋아졌다는 얘기죠. MTA 스터디를 통해서 이 리탈린이 ADHD를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한국에서 카운슬링 치료를 하는 상담자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면 제가 ADHD 책을 썼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라는 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상담사한테. 여기서는 ADHD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시험 때가 되면은 의사한테 가서 받아다 먹이는 약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더 말이 없어요. 딴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만일 이 아이가 정말 ADHD가 있는 아이라면 시험 볼 때만 이게 쓰면 안 되거든요. 계속 써야지요. 주말에는 물론 끊어도 되지만 얘가 이 약을 씀으로써 자기의 최대 효과를 발휘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안 도와주면은 걔는 남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뒤집니까? 그리고 얘네들이요, 한 2년 이렇게 늦게 행동을 합니다. 7살짜리가 되게 5살짜리 같이 행동을 한다던가 9살짜리가 7살짜리 같이 임마추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하네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기가 힘들고요. 이때는 지식보다도 사회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다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 때만 갖다 준다는 거는 어머니들 이건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여야죠. ADHD가 있었으면. 만일 ADHD가 없는 아이가 그걸 쓰면은요, 그건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스티뮬런트인데 아이가 하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으셨으면 매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 때만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책을 2020년에 그 책을 썼고요. 2025년에 2판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만일 여러분들이 아마존으로 구하시려면은 그 영어 제목이 ADHD That I and My Family Members Were Born With. 그렇게 영어 제목을 해야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그 안에는 다 한국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약이 여러분 저는 자꾸 그 ADHD의 치료를 갖다 항상 당뇨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이 왜 생깁니까? 우리 몸 장기 중에서 췌장에서 그 안에 랭게런스 아일랜드라는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슐린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와도 이게 이 기능을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먹은 그 당분들이 슈거가 간이나 이런 지방세포에 가서 이게 가서 축적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 피를 통해서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끈적끈적한 것들이 눈에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 거 아니에요. 콩팥에 가서 꽉 막아버리면 콩팥이 나가고 하트를 막으면은요 심장마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가 되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약을 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이게 두뇌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장기예요. 위나 간이나 허파처럼 두뇌도 장기입니다. 장기인데 너무 중요한 장기니까 그 속에 막이 3개가 있어요. 든든한 것이 꽉 막고 있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보이지 않으면 이게 상상해서 하실 수 있는 왜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있는 화학물질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러면은 그걸 계속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ADHD가 없는 애들이 이걸 쓰면은 그 하이가 되니까 나중에 그거는 큰일 나요. 그리고 ADHD가 있는 아이라면은 하루 종일 수영한다,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간다, 그럴 때 못 알아줍니까? 안 줘도 돼요. 왜냐면 그때는 도파민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 때 지루한 공부 시간, 숙제할 때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때는요 감정이 여기서 막 복받치듯 올라와요. 림빅 시스템에서. 이 감정뇌는 포유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이 뇌는요 우리가 개나 사자나 다 똑같아요. 요거는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애들이 나올 때. 왜냐면 이게 없으면 애기들이 위험에 처하면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있으니까 동물들이 숲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파야지 뭘 먹고, 아기가 울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어떤 때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가 아파야 돼요. 아프면 울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가 알아요. 제가 아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요, 항문이 막혀 있대요. 그니 엄마 젖을 먹고서 2, 3일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나가질 못하니까. 그때 막 울으니까 데리고 오면은 항문 그 구멍을 뚫어주면은 애가 살아나는 거죠. 그 우는 거, 배고프는 거, 아픈 거, 그 다음에 저기서 뭐 위험한 신호가 오면은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애기는 그건 못하지만 왁 울어대니까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생각하는 뇌, 25살이 돼야 겨우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 때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뭐 한 반쯤 성숙했는데 여기가 도파민이 부족해져 보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집도 뛰쳐나갈 거고 마약도 쓸 거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도와주려면 그때 약을 주셔야 감정을 갖다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시험 때만 가서 약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지루해지고 아이가 재미가 없을 때는요,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리탈린을 쓰시는 겁니다.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하셔서 의사를 보고, 아니면 3달에 한 번씩 가셔서 보시고 약은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리탈린을 쓰는 것, 어머니들께 왜 시험 때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